일제의 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일제의 핍박을 피해 수많은 조선인들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후 이역만리 먼 땅으로 여기저기 내쫓겨 평생 조국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을 쉽게 잊었습니다. 지금부터 잊혀가는 우리의 핏줄, 고려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도자가 무능하여 나라가 쇠약해지면 백성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국가가 기울고 특권층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1863년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새 삶을 꾸리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이때는 이주의 자유가 없어서 백성들이 정해진 곳에서만 살아야 했지만 1869년 대홍수와 대기근까지 겹치니 이제 1만여 명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조선을 탈출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엔 명확한 국경 체제가 있던 게 아니라 그저 강 건너 저편이라는 식의 희박한 국경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두만강 건너 땅은 말이 러시아 영토지 사실상 주인 없는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백성들이 꿈꾸던 희망의 땅, 연해주입니다. 조선에선 지주의 자녀들만이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 한인들은 조선인 학교를 세우고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연해주의 척박한 땅을 열심히 개척해서 황금 벌판으로 개발해냅니다. 이것은 제정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에도 기여하는 일이었지만 제정 러시아는 한인들의 정착 생활을 일찍이 경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05년 국권이 박탈되고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 합병되니 이제 연해주에 는 독립운동과 일제 탄압을 피해 이주하는 항일 인사들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해주는 민족운동의 근거지로 부상했고 국내외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조국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똘똘 뭉친 한인들은 연해주에 수많은 학교와 출판사, 극장을 세웠고 이는 모두 한글로 출판되며 한국어로 교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한인들의 끈끈한 공동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걱정한 것은 한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폐쇄성, 그리고 백인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였고 이것은 극동 러시아 정부 확립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래서 한인들은 개척한 토지를 뺏기며 탄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붕괴됩니다. 이제 연해주의 한인들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민족 차별 정책이 사라져서 한인들에게도 토지가 분배되길, 약소민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길 바라며 소련 정권 수립에 협력합니다. 이제 10만 명이 넘는 연해주의 한인 사회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투쟁에 나서고 있었고 1918년 러시아 혁명에 간섭한 일본군이 7만 대군을 파병하자 한인들은 소비에트 혁명군과 함께 5년 동안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내전이 종결되어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으나 소련에 충성한 한인에게 돌아온 것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초기 한인들에게 약속했던 독립운동 지원을 중지하고 연해주의 새로운 이민을 받기 위해 한인들을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소련 당국은 한인들 중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이들의 제목은 불충분하거나 조작된 상태였고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총사령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본격 강제 이주에 앞서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련은 대중매체를 통해 극동쪽 일본 간첩 문제에 한인들이 관여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합니다. 실제로 한인들은 전력을 다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했지만 아무런 재판도 없이 일본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1937년 한인은 피땀 흘려 가까운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단기간 집단 강제 이주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남북이 나뉘면서 베일 속에 가려지는데요. 남쪽에선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역사가 지워졌고 북쪽에선 김일성 중심의 무장투쟁이 강조되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40년 뒤 러시아 작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연해주의 한인사회를 만든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약 18만의 한인을 먼 곳까지 집단으로 이송하는 작업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존 가능성을 무시한 지옥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강제 이주 중 사망한 사람은 약 2만에서 3만여 명. 도대체 고려인들을 어떻게 이동시켰던 걸까요? 고려인들은 목적지도 모른 채 40여일 동안 무려 6,000km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이들을 꾸역꾸역 실어 나른 운송수단은 열악한 가축 운반용 화물열차였습니다. 이곳엔 화장실이 없어서 종일 대소변을 참아야 했고 24시간 중 한두 곳에 정차할 때마다
모두 몰려나가서 제한된 시간 안에 아무데서나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다급하게 생리현상을 처리하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고려인들이 겪었을 수치심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본 생리현상의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타인과의 동행은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됩니다. 기차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용변을 보는 상황이 생기면 가축들의 분뇨 냄새와 섞여 역겨움을 유발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창문 없는 짐칸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은 생존의 영역이었으며 이 안에서 병자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홍역이 번지자 60% 이상이 죽고 노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시체가 된 옆 사람을 묻어주는 게 일과가 되곤 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 때까지 차량 소독과 목욕을 하지 못해 고려인들의 옷에는 이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체념. 열차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새 다들 체면도 버린 채 열차에 흩어진 오물을 곁에 두고 얼마 없는 식량을 구걸해가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가을에 올라탄 열차는 겨울이 다 돼서야 중앙아시아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터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여러 지역이었는데요. 고려인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물자와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들은 토구를 파고 움집을 만들어 생존해갑니다. 이역만리 먼 곳으로 쫓겨난 고려인에게 마치 원시사회에서나 볼 법한 비참한 삶이 이어집니다. 또한 소련은 고려인에게 주거 제한과 통행 제한을 걸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해버립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노력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척박한 땅을 악착같이 일구어갔고 창의적 영농으로 작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갑니다. 원래 쌀 생산지가 아니었던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쌀 농사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목화 농장이 늘어나면서 소련의 대표적인 집단 농장 코로즈로 손꼽히게 됩니다. 또한 고려인들은 자녀 교육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한 후 거주 제한 조치가 풀리자 고등교육기관에 진출한 고려인들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대학 진학률은 소련 민족들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고려인들의 직업 중 55%가 교사, 기술자 혹은 의사였습니다. 고려인들은 내쫓긴 땅 중앙아시아에서 황금기를 일으키며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우뚝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핏줄을 가진 2세, 3세를 낳아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아리랑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민족의 정신을 간직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저자인 블라디미르 김은 고려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잡초와 같아 베어버리면 살아나고 베어버리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같은 독립국가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고려인에겐 새로운 시련이었습니다. 기존의 교육열과 농업발전으로 지식인을 대거 배출한 고려인들은 소련 체제하에선 중앙아시아인들과 동등한 2등 국민이었는데요. 이제 독립국가가 건설됐으니 원주민이던 중앙아시아인들이 1등 국민이자 주인인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고려인은 2등 국민이자 완전한 이방인으로 소외되었죠. 독립한 국가들은 러시아어가 아닌 자국어를 사용하려 했고 또한 이민족을 배척하고 추방하려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잘 적응하며 살던 고려인들은 또다시 사회적 차별 속에서 러시아 시베리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50년의 이주 역사를 가진 고려인들과 후손들은 언제나 나는 누구이며 나의 조국은 어디인가 라는 물음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고려인들은 다시 한반도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은 약 50만 명, 그리고 최근까지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이 약 8만 명입니다. 한 세기를 건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땅에 도착했지만 대한민국 땅에 고려인들이 꿈꾸던 조국은 없었습니다. 차별, 편견, 임금체불, 그들은 조국에서조차 너무 쉽게 또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눈에 그들은 그저 낯선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로 보일 뿐입니다. 강제 이주 과정과 소련 치하에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당한 역사 때문에 한국말에 익숙한 고려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이 서툰 고려인 아이들은 한국에서 쉽게 따돌림을 당했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어른들은 괄시받기 일쑤였으며 겨우 잡은 공장이나 일터에선 임금체불을 겪기 십상입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려인 사세 이후로는 국적 회복과 국적 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들을 받아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에겐 너무 옛일이 되어버린 이야기,
뿌리를 찾아온 조국에서도 잊혀버린 고려인의 존재. 하지만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이주를 기억하는 것은 한민족의 또 다른 참상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세계를 떠돌며 인권을 탄압당했던 수많은 소수민족, 그 속에는 조국을 사랑하고 또 잊혀져 버린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려인은 배척해야 할 이방인인가요? 아니면 손 내밀어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동포인가요? 구독과 댓글, 영상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